네, 여러분 헌하! 강렬한 인상과 잔잔한 여운을 주며 끝내기 클로징 편입니다. 자, 영화 좋아하시죠? 저 영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영화 광인데 그런 적이 있어요. 정말 막 너무 재밌는 거야. 막 너무 막 몰입하면서 막 그럴 때 있잖아. 막 쫄깃쫄깃해서 이거 빨리 끝나면 어떡하지? 하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막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끝날 때가 있어요.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? 이거 뭐지? 약간 뭔가 놀이기구 막 신나게 타고 있는데 전기가 끊겨서 막 그냥 타다가 만 느낌이라고 할까요? 이런 느낌 있으시죠? 야, 여러분 한 번쯤은 이런 경험 아마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뭔가 결말도 애매하고 이게 해피엔딩도 아니고 새드엔딩도 아니야. 이건 대체 뭐야?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. 그리고 뭐 어떻게 됐다는 건데 어떻게 됐다는 건데 이런 거잖아요. 물론 이제 후속편이 있는 경우에서는 이렇게 하는 기법이 당연히 필요하긴 하지만 뭐 그래도 뭔가 영화가 사실은 이렇게 끝나면 맥이 풀린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. 네, 스피치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스피치도 잘 하다가 막 듣고 있는데 갑자기 네,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. 이렇게 딱 끝나면은 청중들은 굉장히 맥이 풀리게 되는 거죠. 아무리 뭐 이제 청중들이 훌륭한 오프닝을 해가지고 스피치에 집중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일단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길면 길수록 청중들은 지치기 마련입니다. 그런데 일단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스피치를 그런 와중에도 하나하나 잘 따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뭐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. 이렇게 마무리를 해버린다고 한다면은 청중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. 마치 제가 그 영화 보다가 갑자기 맥이 팍 풀린 것처럼요. 그래서 우리가 첫 시작에 오프닝을 했듯이 끝도 중요합니다. 이 클로징이 스피치의 끝에는 정말 필요해요. 이 클로징의 역할은 전체적으로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첫 번째는 전체 스피치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,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스피치의 내용을 토대로 이 청중에게 감동을 주거나 특정 행동을 촉진하는 것, 이렇게 딱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. 이 스피치 전체의 내용을 포함하면서 또 감동을 주거나 행동을 촉진해야 한다. 이렇게만 그냥 알면 돼요. 이렇게 이 전체를 요약하거나 또는 청중들에게 감동을 주거나 행동을 촉진해야 한다. 이렇게만 하시면은 클로징의 역할은 이걸로 딱 끝납니다. 그런데 이 클로징 그러면은 좋아요.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. 역할은 뭔지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해야 될까요? 이것도 첫인상이랑 똑같은데 첫 스피치 오프닝 할 때랑 똑같은데 뭐 몇 초는 저는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확실한 거는 짧으면 좋아요. 길면 길수록 좋지는 않습니다. 왜냐면 일단 청중들은 긴 스피치를 들으면서 심히 지친 상태예요.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하더라도요. 그런데 이 와중에 갑자기 클로징 멘트가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막 길어져. 그러면은 청중들은 집중을 안 하게 됩니다. 집중도가 굉장히 떨어져요. 이렇게 되면은 안 좋기 때문에 최대한 간략하면서 어떻게 임팩트 있게 해야 됩니다. 좋아요. 김도원 코치님. 그러면은 당연히 물어보시겠죠. 어떻게 임팩트 있는 클로징을 할 수가 있냐고요. 그걸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.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이랑 땡투브에 검색을 하게 되면 뭐 좋은 말 많이 나옵니다. 뭐 속담, 경언, 뭐 권위자의 말을 인용해라. 아니면은 뭐 긍정적인 어떤 전망을 제시해봐라. 또는 뭐 이제 간단한 실천 방법을 제시하라. 아니면 청중들에게 이거 하면 정말 너한테 좋아. 이익이 된다는 점을 계속해서 막 이렇게 고지하라. 뭐 여러 가지 다 좋은 말이에요.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. 특정 프레임에 얽매이지는 마세요. 네. 이 스피치의 목적은 다 달라요. 예를 들면 판매가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이 청중을 설득을 해야겠죠. 이거를 사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는 뭐가 바뀌고 어떤 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. 이렇게 클로징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만약에 단순히 청중들에게 어떤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이라고 봐요. 그럴 때는 스피치를 그냥 가장 짧고 굵게 요약하면서 끝내는 게 좋은 클로징이겠죠. 또 여기에 더해 청중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뭐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한다? 그러면 조금 더 뭐 좋을 수도 있겠어요. 뭐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목적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.
또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. 자신이 살아온 어떤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다. 이런 건 뭐 팔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럴 때는 이제 만약에 이제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내가 느낀 점을 토대로 이 청중들에게 어떤 감동을 줄 수 있건 또는 뭐 교훈을 줄 수 있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끝내는 것도 좋습니다.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또 뭐 이제 교훈을 제시하면서 청중들에게 뭐 행동을 촉진할 수도 있게 하겠죠. 네.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스피치를 하는지 또 어떤 점을 어필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클로징의 어떤 길이라든지 그리고 그 방향은 다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. 예시를 들어볼까요? 굉장히 좋은 예시가 있는데 이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 김지훈 정치학 박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이 청렴에 관한 이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.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요약을 하자면 이 강의에서 박사님은 이 청렴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 이 스스로부터 이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는 이 자존심을 지켜나가면서 청렴한 사회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.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본론의 끝부분에 이 박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. 우리는 자존심을 지켜야 합니다. 네.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? 우리는 자존심을 지켜야 합니다. 네. 그럼 아마 보통은 이럴 거예요. 그래, 자존심을 지켜야 하는구나. 맞지? 청렴을 지키려면 자존심을 지켜야 돼. 맞아. 좋은 말이야. 그리고 한 번 더 박사님이 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. 여러분의 자존심은 안녕하십니까? 그럼 또 청중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. 내 자존심은 안녕한데요? 난 잘 지키고 있는데? 안녕한 것 같아요. 네. 난 가야지? 이때 한 번 더 여기서 질문을 하십니다. 자, 이게 비즈니스 모임인지 그냥 나의 사적 모임인지 굉장히 애매해요. 굉장히 애매한데 계산하려고 이렇게 카드를 딱 꺼냈어요. 그런데 그 카드가 법인카드야. 야, 자존심 잘 지키셨어요, 여러분? 그동안? 이때 정말 많은 직장인분들은 아차 하셨을 거예요. 그때 이렇게 쐐기를 아예 박습니다. 자, 그 영수증 꾸깃꾸깃한 거 쩔쩔매면서 이게 진짜 이게 받아질까 아니면 통과 안 될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쩔쩔매고 우리 그러지 말고 자존심 지킵시다. 네, 어떠신가요? 이렇게 우리에게 한 번 더 질문을 던지고 경각심을 주고 실천 방안을 제시를 해주면서 여태까지 했던 이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이 야, 이거 어쩌면은 우리 자신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든 겁니다. 정말 대단하세요. 이 클로징에서 이렇게 여운을 주면서 청중들에게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만든 거죠. 여러분의 자존심은 안녕하십니까? 참 멋져요. 이 청렴한 사회를 논하는 것에서 이 클로징 멘트는 모든 내용을 포괄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냐면 청렴한 사회를 논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이 핵심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. 네. 그리고 여운을 주면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야, 만약에 내가 그랬다면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행동까지 촉진할 수 있었던 정말 훌륭한 클로징 멘트였습니다. 그냥 우리 만약에 이렇게 막 좋은 얘기 다 하시면서 만약에 마무리로 자, 우리 자존심을 지키면서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. 고맙습니다. 이렇게 끝나고 했다면은 아마 청중들은 이랬을 거예요. 막 박수 치면서 아, 그냥 그렇구나. 정말 좋은 이야기야. 맞아. 자존심은 지켜야지. 그런데 뭐 나랑 관계없으니까 난 잘 지키고 있는데 하면서 그냥 강연 끝나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아마 그냥 집에 갔을 거예요. 그런데 이 클로징 멘트 요 하나, 여러분의 자존심은 안녕하십니까? 요거 하나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행동으로 유발할 수 있게 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딱 관통해 버린 거죠. 감동이에요, 감동. 이게 바로 강력하고 어떻게 임팩트 있는 클로징의 힘입니다. 여러분들도 앞으로 스피치를 준비를 하시면서 이 클로징 멘트 만들 때 좀 저는 많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. 그냥 이제 내용 있고 오프닝 잘 해서 이제 흥미를 유발했다. 이게 아니에요. 끝이 좋아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말하자면 오프닝과 클로징에 할애되는 이 시간, 절대적인 시간 자체는 짧지만 그 중요성은 어떻게 보면은 내용보다 크다고 볼 수 있어요.
그렇기 때문에 이 틀에 갇히지 말고 어떤 클로징 멘트를 하면 내가 청중들에게 이 정체적인 내용을 포괄하면서 이 여운과 감동을 주고 또는 행동까지 촉진시킬 수 있을까? 이거를 좀 많이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네, 오늘 이 강의를 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요.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. 자,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. 자, 오늘의 미션, 이 자신만의 삶의 노하우를 하나 정해서 가상으로 스피치를 한다고 설정을 해보자고요. 그리고 그 끝에 뭐죠? 아셨죠? 클로징 멘트를 멋지게 한번 만들어서 적어 보시고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. 고맙습니다.